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제목인데요. 제목부터 호기심이 생겨서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어요.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기자인 저자가 직접 다른 사람의 삶을 체험하고 알게 된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소개된 체험은 브래지어 남자가 입어봤다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확 감이 오죠? 남자인 제가 브래지어를 입어봤습니다. 직접 입어보니 갑갑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예상하실 텐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체험 이야기는 그냥 갑갑했습니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건 체험에 대한 저자의 관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브래지어 체험을 준비하면서 이 저자는 우선 브래지어가 왜 불편한지 물어봤대요. 브래지어가 갑갑하다.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주변의 시선 때문에 노브라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많이 듣게 되었고, 이런 여성들의 의견에 따라 원래 계획한 대로 브래지어를 입고, 그리고 일부러 그 위에 얇은 흰 티셔츠를 입고 하루를 보냈대요. 그럼 누구든지 이 사람이 브래지어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남자인 내가 브래지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불편한 시선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남성이 브래지어를 하는 거 하고 여성이 브래지어를 안 하는 거, 노브라를 한다는 건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죠.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이 저자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이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이런 체험을 했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자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왜 이런 체험을 하는지. 사실 이렇게 시선이 주는 불편함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걸 알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저자도 이 브래지어 체험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체험을 하고 글을 써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답답했겠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공감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게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은 세상에 관심 밖에 있는 혹은 소외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체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늙어가는 삶을 이해하기 위한 80세 노인 체험하기, 폐지 줍는 삶 체험하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던지는 소방관의 삶 체험하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각장애인 체험 등등.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체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반성도 하고 또 다음에 이분들을 보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라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체험이라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한 게 직접 그 사람이 되어본 체험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 공감 능력이 부족하네 라고 생각할 만큼, 아니 가끔은 공감 능력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서로를 혐오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대에 누군가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글로 나누고 더 나아가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책이 저는 참 따뜻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 책에는 누군가의 삶을 직접 살아보는 체험도 있었고, 평소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은 해봤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체험도 있었어요. 제가 특히 재미있게 읽은 체험은 거절당하기 체험이었는데, 그 거절당하기 목록이 너무 웃겼어요. 카페에 가서 커피 리필 부탁하기.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생일 축하 노래 불러달라고 하기.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진짜 웃겼던 건 이거예요. 미용실에 가서 겨드랑이 털 깎아줄 수 있냐고 물어보기. 와,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신 건지. 거절당하기 체험은 진짜 읽으면서 빵빵 터졌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거절당하기 체험을 하면 어떤 부탁을 해볼까? 어떤 부탁을 해볼까요? 근데 거절당하기 체험을 왜 했을까요? 저자는 거절당하기 체험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역시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체험이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의미는 서 있는 자리를 바꿔서 생각하다. 즉,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역지사지를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체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소개한 이 책의 제목처럼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체험을 해보고 싶으세요? 오늘의 단어입니다. 체험. 오늘의 핵심 단어는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체험이라는 단어 의미를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체험은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경험과 체험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경험은 자신이 실제로 하는 것, 체험은 자신이 몸소 경험하는 것. 네?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그래서 다른 게 뭐냐고요. 사전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조금 다르게 써요. 실제로는 경험을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험과 체험은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경험은 체험에 비해 더 넓은 의미입니다. 경험은 크게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어요. 직접 경험은 말 그대로 내가 직접 경험한 것, 간접 경험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고 느끼는 것. 요즘 우리가 여행 유튜버 영상을 보면서 직접 여행을 가지 않지만 여행 가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간접 경험입니다. 이렇게 경험에는 직접 경험하고 간접 경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체험은 직접 경험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체험은 직접 경험한 것 중에서도 그냥 한번 해보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일회성 이벤트의 느낌이 강해요. 다시 말해서
뭔가를 직접 해보면 어떨까 궁금해서 한번 해보는 경험, 그런 경험만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책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이 책의 저자는 직접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봤어요. 직접 해봤어요. 그리고 이 저자가 항상 브래지어를 하진 않아요. 브래지어를 하는 게 어떨지 궁금해서 일회성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책의 제목도 제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입니다. 체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체험은 경험을 한 종류이고 내가 직접 한 경험, 그 중에서도 내가 직접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본 것, 그 경험만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험을 다른 예를 보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직업 체험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면 그 직업이 어떤지 조금 더 알게 되고 직업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귤이나 딸기 이런 과일 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도 있어요. 농장에 가서 직접 과일을 따서 먹을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 가는 거예요. 한국에는 제주도에 가면 귤 농장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체험입니다. 오늘은 체험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